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9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송기호. 드넓은 청보리밭. 푸르른 청보리가 봄바람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아스라이 펼쳐진 청보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가파도에 살기 위해 척박한 땅을 생명으로 일군 농부들. 그때 그 청보리는 이제 외지 사람들 발길 멈추게 하는 장관이 됐습니다. 여행 작가 문신기 씨. 청보리에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는 모습 같아요. 마치 바람의 모습이 청보리를 만나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그 모습이 소리라기보다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문신기 씨가 소리를 녹음한다. 바다의 파도처럼 리듬을 만들며 물결치는 청보리밭. 이 섬에는 가파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소제목 가파도의 봄바람 일렁이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속의 섬 가파도. 돌담이 있는 아담한 섬마을. 봄맞아 지척에 핀 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문신기 씨가 청보리 사이로 걸어온다. 가파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청보리밭입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청보리들이 바람결을 따라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다. 문신기 씨가 손끝으로 부드럽게 청보리를 스치며 걸어간다. 드넓은 청보리밭 너머에는 빨강색, 초록색 지붕을 한 아담한 바닷가 마을이 자리해 있고 그 너머에는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다. 청보리는 이곳 주민들에게 귀한 일거리입니다. 자막 김동욱 65세. 지금 수확철인가요? 아니요, 앞으로 한 30일 정도. 30일 후에 수확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청보리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제주도 토종보리예요? 네. 어, 계량종 보리는 키가 짧은데 네. 이 보리는 그 토종 보리 성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기처럼 보리 키가 큰 데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럼 가파도의 청보리가 왜 유명한 거예요? 그 보리는 뭐 제주 지역이나 우리나라 어디 가도 전부 보리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가파도는 과거에 약 한 1,100명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뭐 쌀도 안 나지.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18만 평 되는 들에 그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네. 1,100명 주민이 그 자급자족 하면서 네. 그 살아온 그 작물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보리를 갈아 보리밥을 해먹고 또 겨울이면 보리대로 불을 떼기도 하고 척박한 섬의 고마운 농작물이었죠. 청보리밭을 구경하는 사람들. 언젠가부턴 이맘때가 되면 청보리밭 보러 오는 사람들로 섬이 북적입니다. 가파도 작은 폭우로 여객선이 들어온다. 자막 상동포구. 항구에 닿은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가장 반갑다는 김순덕 할머니. 79세 김순덕 할머니의 경운기 좌판. 오늘도 직접 농사지어 만든 청보리 미숫가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 미숫가루예요. 보리요? 네, 보리 미숫가루. 이 보리쌀 갈면은 저렇게 하얗게 된 거 저거는 네. 수제비도 해 먹고 빵도 펴 먹고. 지금 저게 보리빵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보리빵이. 그래도 요즘처럼만 타지서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좋겠다는 할머니. 경운기 퇴근길.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끊기면 할머니의 하루 장사도 끝이 납니다.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운전을? 운전학원 지가 45년, 45년이요? 45년 됐어요. 자꾸 다른 사람 싹 주면서 비령할 때는 예. 불편해요. 직접 힘들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직접. 하고 그래서 그래갖고 직접. 이제
아저씨 있을 때 네. 제가 한다고 해서 배웠어요. 아, 배우셨구나. 섬마을 인심으로 밥그릇에 수저로 휘휘 저어 만드는 할머니표 미숫가루물. 문신기 씨가 미숫가루를 마신다. 한 잔 쭉 들이키고 나니 추억도 덩달아 소환됩니다. 그 맛도 옛날 맛이고 그 이 그릇 때문에 더 옛날 맛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주셨거든요. 옛날 예, 밥그릇에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영영 줘서 그네 먹으라고 예, 해서 예, 깨우면 예, 우리 예, 둘이 예. 영영 먹고. 예. 그럼 아침에 여기서 갔다가 소소한 행복들과 함께 그것만 하면은 가파도에서의 하루도 지나갑니다. 살고 모습 보면 주황색, 녹색 기와집들이 있는 아담한 섬마을. 문신기 씨가 돌담길을 따라 걸어온다. 가파도를 걷다가 만난 곳.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는 가파도의 어느 민박집입니다. 현관에 해녀 할머니의 그림이 걸려 있다. 민박집의 아침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영순 73세. 이제 혼자 하기엔 힘에 부치는 탓에 막내딸이 지원군으로 나섰는데요. 오이는 그렇게 나영순 할머니가 41세 막내딸 김진애 씨에게 오이 써는 시범을 보인다. 반 나눠서 써는 거나 마찬가지야. 막내딸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오이를 썬다. 지금 11시 오면 배 오기 전에 이거 하고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막내딸이 고기도 볶는다. 엄마 솜씨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파도에서 나는 먹거리들로 손님상이 차려집니다. 문신기 씨가 고등어구이와 해삼, 해초 등으로 차려진 민박집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한다. 40여 년 전 시작된 가파도의 첫 민박집. 아담한 정원. 민박집에는 주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문신기 씨가 민박집 방으로 들어간다. 매일같이 소라 껍데기를 주워 하나씩 붙이다 보니 어느새 한쪽 벽면이 가득 채워졌는데요. 작은 소라 껍데기들이 빼곡하게 장식돼 있다. 가파도의 지형이 바다 아래가 다 암초라서 옛날부터 소라가 많이 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라 뚜껑을 가지고 장식을 한 것도 가파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가족 사진과 낡은 옷장. 손때 묻은 이 장식들은 아마도 한평생을 섬에서 살아온 삶의 흔적일 테죠. 문신기 씨가 나무 구슬을 엮어 만든 발을 손으로 쓸어본다. 민박집의 또 다른 비밀 창고. 바로 집 뒤편에서 가꾸는 텃밭인데요. 자막, 방풍나물. 청보리가 주 작물인 가파도에서 방풍나물은 보기 힘든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민박집 막내딸과 문신기 씨가 텃밭에서 방풍나물을 뜯는다. 이제 여기 텃밭에서 길러가지고 이거 네. 손님들 상에 네.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1년 사계절 나고 네. 그냥 이렇게 꺾어두면 또 자라요. 저도 하나 뜯어봐도 돼요? 네. 뭘로 뜯어요? 이 아래서? 그냥 꺾으면 돼요. 아, 이렇게. 꺾고 이거 나중에 또 가가지고 엄마가 이거 다시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푸른 잎사귀 부분을 똑똑 따준다. 어떻게 뜯었는데 또 나지? 주방에서 나영순 할머니가 방풍나물을 묻힌다. 방풍나물에 어머니 손맛 더해지면 열 반찬이 부럽지 않답니다. 파도가 해변 바위에 철썩인다. 민박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너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햇빛 가리개를 얼굴에 쓴 남자가 해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민박 손님들을 따라 바다로 나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위 웅덩이 속 물고기들.
다른 바다에서 보기 힘든 어종들이 가득한 가파도 앞바다. 낚시꾼이 어른 장단지만한 커다란 넙치농어를 들어보인다. 농어가 거칠게 펄떡거리자 낚시꾼이 바위 웅덩이 물에 다시 넣어준다. 이 넙치농어라는 어종이 제주도 그 남부 지역에서만 나오는 어종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 귀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날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네. 높은 날에 네. 상황에 맞아야 나오는 고기예요. 거친 파도, 낚시하기에 가파도만한 곳이 없다며 1년에 몇 번씩 가파도를 찾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잡은 넙치농어도 제주인 찾으러 갑니다. 낚시꾼이 넙치농어를 들고 자리를 뜬다. 자막,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민박집 손님들이 가파도를 즐기는 시간.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배를 타고 나가 제주시 모슬포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민박집 주인 73세 나영순 씨가 과일을 산다. 손님 상에 올릴 음식거리 사러 나선 건데요. 바람도 세고 과일량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마트도 없고. 그러나 과일은 여기 와야 울장에 와야 사야 돼. 딸기와 참외, 토마토 등이 골고루 진열된 과일 가게. 시장에서 을에 파는 것들도 가파도에서는 귀한 풍경. 나영순 씨가 이번에는 미나리와 각종 채소를 산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해야 하는 탓에 물건 사는 손도 커졌습니다. 채소점 주인이 물건을 박스에 담아준다. 아주머니를 태운 배는 다시 또 가파도로 향합니다. 배가 파란 바다를 건너 섬으로 향한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입맛을 다시며 손질하는 농어를 내려다본다. 귀한 생선 손질은 민박집 첫째 딸이 맡았습니다. 숭덩숭덩 썰어낸 넙치 농어회는 오늘 이곳 민박집의 특별식. 민박집 마당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 회를 먹는다. 손님과 주인이 한데 둘러앉아 넙치 농어회를 맛보는데요. 어릴 적 시골집에 가면 다 같이 음식 나눠 먹던 기억처럼 함께 둘러앉아 먹는 맛은 지금도 꿀맛입니다. 가파도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다에 나갔던 낚시꾼들도 하나 둘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박집 가족들은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문어, 해삼, 생선찜 등이 가득 차려진다. 이른 아침부터 고단했던 하루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국물이 맑은 탕도 있다. 시장에서 사온 미나리 가득 넣어 끓여낸 샤브샤브는 오늘의 메인 요리. 민박집 주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 엄마가 내어주는 밥상은 언제 먹어도 든든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야. 아이고. 아빠 싫어하겠네. 50세 큰딸 김진아 씨가 방풍나물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든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10,000보 넘게 걸어. 10,000보 넘게 걸어. 맨날 우리 부지런히 살아오지. 어머니의 삶과도 같았던 민박. 이제 딸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박집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 날 해변.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유난히 거칠어 가파도라 불린 섬. 그래서일까요? 가파도 곳곳에는 바닷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무속 신앙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신기 씨가 해변 돌담 앞 재단으로 걸어온다.
자막 춘포재단.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퍼도 주민들이 오셔서 1년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제를 올리시는 곳이에요. 제주도나 가파도처럼 바다에 기대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제를 올리시는데, 조금 가파도의 독특한 점은 이곳은 서귀포시 대저음에서도 유일하게 남성분들이 오셔서 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저쪽 북쪽에 가면 여성분들이 모여서 제를 올리는 할망당이 따로 있고, 여기는 남성분들이 와서 유교적으로 제를 지내는 제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막 할망당.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풍어제의 원단. 바다에 숨을 맡기고 사는 섬 사람들에게 춘포재단과 할망당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가파도 앞바다 물결 따라 그 오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문신기 씨가 헤드폰을 쓰고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녹음한다. 가파도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면 서귀포부터 서쪽 끝 수월봉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주도의 4분의 1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풍경은 어디서도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결국 섬에서 떠나 다시 섬으로 들어와서 다시 섬을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특별한 풍경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주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고요. 가파도만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파도의 풍경이 입소문을 타기 전까지 가파도는 외로운 섬이었는데요. 파도가 해변 바위에 철썩인다. 찾는이 없어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검게 젖은 바위에 손톱 크기의 하얀 따개비들이 붙어있다. 가파도 해녀들도 부지런히 채비를 하고 일터로 모였습니다. 물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던 제주도 가파도 사람들은 어른이면 다 삼촌이라 부른다고 하네요. 안녕히 삼촌들. 지금 바다에 나가시면 예? 예. 아이고. 해녀들. 일찍 나오셨다 해. 인지 물때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예. 물 이제 안 들면은 예. 물 세가지고 못해. 아, 몇 시간 동안 이제 바닷속에 계세요? 8시 반쯤에 들면은 네. 한 3시간은 살. 한 번도 안 나오시고요? 어. 계속 물속에서? 어. 안 추우세요? 어? 안 추우세요? 조금 추우긴 추워. 그래도 예. 옷 입으니까. 물속이 더 따뜻하지? 물속은 따뜻하는데 예. 오래 살면은 춥지. 물속에도? 200명이 안 되는 가파도 사람들 중에 해녀만 해도 40명이 넘는다고 하니 마을 아낙네들은 대부분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셈인데요. 그래도 이 고무옷이 추위를 막아주는 덕분에 작업 시간도 예전에 비해 서너 배 늘었답니다. 해녀들이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신은 뒤 바다로 들어간다. 푸르른 바다에 피어나는 꽃들. 해녀들의 둥근 태왁이 바다 위에 떠 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가슴으로 숨을 토해낸다고 하죠. 푸른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 떼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하얀 반원 모양의 촉수가 무수히 달린 해파리들이 부유하고 있다.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더 깊이 헤엄쳐 들어간다. 무사람들에게 해녀의 삶이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가파도 해녀들은 바다를 떠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해녀가 수면 위로 나온다. 물 밖에 나온 할망 해녀가 비로소 숨을 내쉬는 시간. 할망 해녀가 힘겹게 태왁을 끌어당긴다. 해녀들의 숨빗 소리가 그저 반갑고 고마운 순간입니다. 문신기 씨가 묵직한 태왁을 바위 위로 끌어올려준다. 아이고 힘들어. 와,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이거 한 좋기 30kg 될 것 같은데?
이만하면 오늘도 풍족한 수확. 물컹한 붉은 이거 해산물. 뭐예요, 요거? 요거. 해삼이지. 이거 해삼? 예, 그래 담아보셔도 돼. 문신기 씨가 할망해녀의 태왁에서 큼직한 낙지도 꺼낸다. 아, 그 하나인데 잘라먹은 거. 오남매 키웠어. 해냐고. 이것도 행운의 말씀. 다육지에 나가 살. 아. 그럼 삼촌은 여기서 물질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 우리 15세부터 나 이제 47년생이니까 예. 70년? 가파도 바다에서 물질로 살아온 60년. 해녀 삼촌들은 오늘도 차가운 바다의 품에 안깁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가파리 어촌계 수산물 해초류 판매장. 가파도 바다를 뒤로 하고 또다시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은 이제 제값을 할 차례. 마을의 직판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소라를 손질하는 아주머니. 덕분에 해녀들은 물질해 얻은 해산물을 팔기 위해 직접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죠. 아주머니가 소라를 굽는다. 소라 구워지는 소리에 허기가 밀려옵니다. 해녀 할머니가 소라 껍데기를 깨서 알맹이를 꺼낸다. 이렇게 싱싱한 먹거리는 바다를 품고 사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소라를 회 썰고 문어 숙회도 준비한다. 푸르른 바다 내음 피어오를 것만 같은 먹거리에 파도 소리는 더미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문신기 씨가 해변 야외 테이블에 차려진 문어 숙회와 산낙지, 소라 등을 먹는다. 바다에서 건진 자연산 해산물로 풍요로운 가파도입니다. 69세 강복자 씨가 구운 소라를 까준다. 신선하고 씹을수록 진짜 고소하네요, 이거. 고소하죠. 예, 예, 고소해요. 부드럽고. 담백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나갔었어요. 네. 항상 고향이 항상 그립고 네, 네,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 또다시 나이도 들고 네. 고향 가서 좀 편하게 동네 예. 어른들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고요. 네. 또 다 좋아하고 예. 서로 나눠 먹고 나눠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바닷가 청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인다. 사람들을 기다리던 작은 섬 가파도. 초록빛 바람이 부는 그곳. 오랜 시간 섬을 지키는 사람들의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넘실댑니다. 에필로그 화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에서 청보리가 부드럽게 일렁이며 바람을 따라 물결치고 있다. 문신기 씨가 청보리밭 사이에 가늘게 이어진 하얀 외길을 천천히 걸어간다.